삼화전기, 삼화전자가 오늘장 강세다. 테슬라 주가 급등에 주가가 탄력을 받는 상황인데 전기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삼화그룹, 테슬라의 2020년 모멘텀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저평가 종목 또한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시장에서의 주도 섹터로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밤에 테슬라, 그 몸집이 큰 회사가 무려 19%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많이 오는 종목도 있겠죠? 과연 삼화전기, 삼화전자, 이 삼화그룹주들의 행보는 어떨지 또 그 외 종목들도 살펴보죠.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화전기는 26.69%의 급등을, 삼화전자도 급등했어요. 네. 테슬라 때문이긴 한데 급등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네요. 네, 그냥 테슬라 때문이입니다. 이게 답니다. 처음이자 끝이요? 네, 네.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이 테슬라만 보면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큰데요. 그 이외에 나오는 배경들도 같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테슬라 모멘텀이 크다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쪽에서 우리산업이라든가 센트럴 모텍, MS 오토텍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계속하니까 전기차 부품주로도 매수세가 쏠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부품주까지 같이 확산이 되는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도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컨덴서죠. 네. 컨덴서에 주력을 하는 회사 그리고 삼화 컨덴서 같은 경우는 페라이트 관련된 쪽이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삼화전기 먼저 볼게요. 전기차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앞서 이제 콘덴서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생산하는 건지 테슬라 열풍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회사인가요? 네, 일단 컨덴서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매출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매출이 아직 차지하는 비중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컨덴서 매출이 한 95%대 되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알루미늄 전해 컨덴서가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초고용량 커패시티 그린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습니다. 특히 여기가 전기차가 정차를 하거나 감속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좀 낭비가 되죠. 네. 이를 다시 전기로 저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 크게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된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콘덴서 관련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네.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땐 그 강도가 좀 높지 않다라는 그렇죠. 점이시죠. 네. 그럼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삼화전자는 딱 페라이트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페라이트나 MPC 코어 관련된 쪽을 제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긴 합니다. 네, 저도 복잡하네요. 네, 자석 물질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산업용, 생활 가전, 그리고 어떤 전파 흡수체, 정보통신, 다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제 전장용 쪽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페라이트에 대한 용도가 어떤 전장용, 그래서 전기 자동차 쪽에서도 쓰겠다라는 과정 쪽에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도 있죠. 특히 현대차의 차세대 수소연료 전지차에 들어갈 열 교환기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한때 또 수소차 관련주 쪽으로 한번 좀 급등락이 좀 이어졌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삼화전기, 삼화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네. 앞서 이제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이야기했을 땐 그랬어요. 지금 2차 전지주 흐름 좋은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따로 떼어놓고 전략을 세워볼 때가 됐다. 왜냐? 중소형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삼화전기와 삼화전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네. 물론 급등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시세가 나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이제 신규 접근 가능할지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세요? 네. 하지만 제 생각은 이쪽을 너무 집중적으로 보기보단 큰 그림을 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을 잠깐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특히 삼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흑자 구조로 바뀌는 과정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막상 2018년도, 아직 2019년도 실적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흐름을 보게 되면 순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대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이 반영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 실적 흐름들 보게 되면 한 뭐 70억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무구조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매출액도 한 300억대, 400억대 정도 되는 회사가 적자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시가총액 330억대다 보니까 작죠. 그러다 보니까 좀 외풍에 쉽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 뚜렷하게 어떤 실적 흐름들을 말해준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굳이 삼화전기, 삼화전자를 볼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센트럴모텍의 경우에는 사실 이 그러니까 부품 하나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랐고 실제로 삼화전기, 삼화전자와는 조금 다르게 꾸준히 1월 들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네.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가요? 센트로모텍 같은 경우 차라리 네. 테슬라 직접적인 관련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특히 독점이다. 네. 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테슬라와 같이 판매량과 같이 움직이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또 접근 가능한 지금 뭐 삼화전기와 삼화전자는 김민수 대표님 안에 탑픽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겠죠? 네. 그럼 그 종목을 제외하고 오늘의 주인공이었지만 제외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보자면요. 네, 일단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된 쪽,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쪽 이쪽은 벌써 작년부터 제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마 따라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어떤 미국 시장에서 끝난 테슬라 관련된 쪽의 주가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공매도의 청산 움직임에서 나왔던 부분까지 가시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주가는 좀 부담이다. 빠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에서 저도 갖고 있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한 70%는 매도했습니다. 오, 네, 나머지는 중요하네요, 이게. 네. 네, 나머지는 추세 흐름들 보고 밀리면 사겠다라는 네. 관점 쪽으로 보시되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화시키면서 다 2차전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네.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쪽, 특히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단단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과 함께 또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런 종목 중심으로 큰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중소형주 쪽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보라고 하게 되면 네. 말씀드렸죠. 테마그 할 때 핵심적인 종목 M+라는 종목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아마 적재적소에 앞으로 이제 트렌드에 맞게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증설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1,000원대 밑에서 사는 전략 쪽에 단기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한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화전기, 삼화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비중 축소 시각, 그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 많이 오른 것들은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오전장에 한 70% 정도 매도했다고요?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부터 네. 서서히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대형주로 봤을 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중소형주는 M+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테슬라가 사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 만한 그런 큰 이슈이긴 한데 네. 테슬라를 빼고 전체적인 2020년에 좀 전기차 시장을 전망해 보자면 네. 전략에 있어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테마그 아래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되면은 네.
초기에 나와서 전기차가 비싸다. 그래서 이제 투자는 하는데 아직 수율이 제대로 못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보급 쪽, 그러니까 즉 확장기의 2차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뭐 비상기후 협약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아마 상반기 중에 폭스바겐의 동향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폭스바겐 쪽에서도 보급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전기차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서 어떤 수요나 공급 모두 다 확장하는 시기가 나오는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펼쳐지리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숫자로 찍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삼화전기, 삼화전자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는요 매수 의견 주지 않았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챙기시고요.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세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